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민철 기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상담은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번호 1967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자, 제가 요즘 집을 지으려고 땅을 알아보고 다니는데요. 이종 일반이니 상업지역이니 이런 말들을 중개업소에서 하던데 이게 무슨 뜻인지 또 어떤 게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토지 매매를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알아보다 보니까 모르는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궁금한 거 다 풀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자, 질문 주셨던 이종 일반 또 상업지역뿐만이 아니라 토지 매매를 할 때 필요한 주요 용어들도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상당히 무거운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사실 구체적으로 좀 길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일종, 이종 또는 상업지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법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길죠. 그래서 실제에서는 이제 국계법이라고 많이 씁니다. 국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국계법이라는 곳이 있고, 이 법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용도지역이라는 것을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용도라는 거는 어떻게 쓰인다는 거잖아요. 땅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지역을 전국의 모든 국토를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는 바로 4가지, 도시지역, 그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4가지의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해서 크게 총 4가지로 이 우리나라의 국토를 이렇게 총 나눕니다. 지금 말 그대로 도시지역은 도시가 막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관리지역은 조금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지역, 농림지역은 농사 짓는 땅과 산림지역,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조금 자연환경을 좀 보존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누는데, 땅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이런 데는 사실 땅이 그 주택을 짓거나 그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제일 많은 게 이 농림지역이겠죠. 우리나라에는 산이 상당히 많고 이렇게 농사 짓는 땅도 많기 때문에 제일 많은 건 농림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지역은 사실 집을 짓거나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개발이 좀 어렵다라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말씀하신 문자로는 바로 유지역,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요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지역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는데, 사실 농림, 자연환경 이렇게 있어서 이 붙은 지역들이 예전부터 상당히 많은 충돌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여기는 땅값이 비싼데 여기는 붙어 있다고 땅이 싸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상도 충돌을 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2002년도에 만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을 만든 거죠. 이게 바로 관리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에는 제일 많이 들어본 게 계획관리지역,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나중에 이 도시지역을 써먹자라는 지역으로 이제 특별히 관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너무 또 길게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자, 도시지역만 하겠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은 나중에 따로 살펴보도록 하고, 도시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말씀하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다음에 녹지지역,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도시지역은 또 4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들이 이제 아파트에서 살고 있거나 이렇게 집을 짓고 살고 있거나는 대부분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고, 상업지역은 이렇게 길 가다 보시면 높은 빌딩이 서 있다든지, 오피스텔이 서 있다든지, 아니면 상가가 좀 많이 밀집돼 있다든지, 이런 곳이 바로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공단,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지 성수동 같은데 이런 공단이 좀 많은 곳에 있는 것이고, 녹지지역은 말 그대로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푸르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바로 녹지지역입니다. 서울만 따지고 보면 이 녹지지역이 전체의 40%를 차지합니다. 녹지지역이 상당히 많은 녹지지역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도시지역인데 상업지역이 한 4.2%, 그다음에 공업지역이 한 3.3%가 되니까 주거지역이 상당히 많은 지유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지어지고 빌라나 이런 것들이 지어지는 건 다
이 주거 지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자, 도시 지역에서의 주거 지역이 있잖아요. 주거 지역에서 주거 지역은 또 1종, 2종, 막 준주거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수록 좀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종보다는 2종이 좋은 거고, 그다음에 일반 주거 지역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상업 지역이 좀 더 좋은 거고, 자, 그런 건데 핵심은 이 주거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그 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느냐, 또 많이 지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주거 지역에서는 내 땅이 100평이다. 그러면 제일 작은 거는 100평밖에 못 짓는 거죠. 암만 높게 올려도 100평밖에 못 짓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상업 지역은 뭐 800%의 용적률을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내 땅이 100평이어도 800평까지 높이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높이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요 상업 지역 같은 게 땅값이 싼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보신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하더라도 다른 거 물어보지 마시고 이 용적률이 얼마냐. 이 용적률은 서울시 조례를 보면 되는데 과연 용적률이 얼마냐를 물어보시, 그게 높은 것이 좋은 땅이다. 그리고 비싼 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지금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지역의 상업 지역과 그리고 공업 지역이 상당히 적은 부분이고 주거 지역이 생각보다 많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일부분의 주거 지역의 일부분을 상업 지역으로 좀 전환시켜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주변이라든지 어떤 여기 있는 교차로나 이런 곳에서 지금 아직 준주거라든지 아니면 주거 지역으로 있는 지역은 이 상업 지역이나 이런 걸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만약에 바뀌면 뭐 기존에 뭐 100만 원 하던 땅이 300만 원, 40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위에 자신의 주변에 거주하는 주변에 그런 땅이 있다면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시면 조금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